안녕하세요. 금융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알면 힘이 되는 금융, 진행을 맡은 또양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게 있죠? 바로 세금인데요. 오늘은 세금을 아끼는 똑똑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한 이탈 주민 박유성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 정착 12년차 하지만 금융에 대해서는 12살짜리 아이인 이탈 주민 박유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금융 전문가 이상건 전무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맛보기 퀴즈 또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도 퀴즈예요? 마음에 준비되셨나요? 항상 준비하고 옵니다, 저는. 네. 오늘의 맛보기 퀴즈는 일반적인 예금과 적금의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 소득세는 땡땡 %이다. 혹시 유성 씨? 오프닝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12살짜리 아이다고. 아. 네. 힌트는 금융지식이 12살이라고 그러셨죠? 네. 12살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네. 먼저 우리 전문가님의 강의부터 듣고 오실게요. 예. 두 분은 세금을 내세요, 안 내세요? 내고 있어요. 예, 다 내고 있어요. 네. 세금이란 것은 국민의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경제활동엔 다 세금이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거기 세금이 있고, 내가 월급을 받을 때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다 세금이 있어요. 근데 세금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아, 너무 싫어요. 네, 세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건 공부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금은 돈 버는 거와 관계가 있어요. 똑같은 돈을 벌어도 세금을 덜 내면 내가 더 이익인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금융상품 이용할 때도 똑같은 이자를 주더라도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면 무조건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이 상품에 어떤 세금이 매겨지는지를 잘 이해하면 금융상품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런 금융상품을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은 약간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하려고 하는 건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 다음에 세금 우대, 비과세. 요것만 여러분들이 딱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을 이용하실 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오늘 강의 듣고 나서 이제 어려운 거 없이 저희가 다 그렇죠. 가져갈 수 있는 거네요. 예. 그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죽음과 세금이다. 나임을 제대로 말씀해. 죽음, 세금. 여러분들이 세금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뭐냐면 세금을 우리가 영원히 피하는 건 탈세예요. 탈세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 내에서 우리가 세금을 덜 내는 거는 절세예요. 절세. 특히 지금처럼 이자율이 낮고 금리가 낮은 시대일수록 절세 상품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절세 상품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금융 IQ도 쑥쑥 올라가실 겁니다. 네. 그러면 유성 씨 혹시 네. 아까 전무님이 강의 시작하시기 전에 이자 소득세에 대한 팁을 주셨는데 네. 이제 감이 오셨나요? 감이 좀 왔어요. 네, 저보다 이제 12살보다 조금 많다고 하니까 네. 부과되는 이자 소득세는 12.5%가 15.4%가 정답이네요. 그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내가 이제 넣었는데 예금 이자가 아주 많아가지고 나한테 100만 원이나 이자를 줬어요. 100만 원에 15.4%인 15만 4천 원은 내 돈이 아니라 나라 돈이에요. 근데 요즘 예금 금리가 낮아서 네. 별로 금리가 이자도 네.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는 상품을 집중적으로 이용을 해야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세금을 알아야 진짜 내 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알고 싶어요. 네,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네, 진짜.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 세금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먼저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내가 내는 세금, 네. 직접세, 직접세. 네, 간접세.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란 말 들어보셨어요? 10%뭐 이런 얘기는 그쵸? 들어. 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럼 그게 10,000원이야. 근데 10,000원의 10%는 부가가치세라고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내는 세금인데 내가 내느냐? 내가 내지 않고 장사하시는 사장님이 아, 사장님. 대신 나를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내주는 세금이에요. 중요한 건 직접세예요. 직접세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네. 월급을 받죠. 네. 소득이 생겼죠. 무슨 소득이에요? 근로에서 받는 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를 내야죠. 네. 아, 근로소득세도 있어요? 그쵸? 아, 그러니까 제가 네. 그 뭐 회사에 들어가거나 뭘 할 때 계약서를 씁니다. 그쵸? 월 뭐 250만 원이에요 이렇게 써요. 월 말이 돼서 통장에 들어오는 건 250만 원이 아닙니다. 그쵸? 내 돈 어디 갔냐? 거기서 이제 뭐냐면 그 급여에서 국민연금도 떼고 건강보험료도 떼고 고용보험료도 떼고 세금도 떼고 아, 다 뗀 그. 매월 떼요. 내가 기업체를 하잖아요. 아니면 그 자영업을 하시거나. 그럼 무슨 소득이냐? 사업소득세. 내가 은행에 예금을 가입했어요. 이자가 생겼어요. 이자 소득세.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배당금을 받았어요. 배당에도 소득이 생기면 100% 다 세금이 붙는 거예요. 모든 소득에는 그럼요. 그러니까 다 모든 세금이 소득에나 말씀드렸잖아요. 죽음과 세금은 피해갈 수 없다. 금융과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여러분들은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만 알면 되고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똑같이 15.4%. 4%. 4%. 그러니까 15.4%를 안 내거나 네. 덜 내는 상품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안 내고 덜 내는 게 있어요? 그런 상품이 그래서 있어요. 우리가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라고 그래가지고 말이 너무 어려워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은 인당 5천만 원까지 어떤 금융상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지정을 할게.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거 세금을 내가 내지 않아요. 또 하나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농협같이 그걸 단위조합이라고 그래요. 단위조합에 가시면 정기예탁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1.4%만 내요. 농어촌 특별세만. 왜냐면 그런 것도 있구나. 농민들과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의 일부를 그쪽에 할당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농민들과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분들? 일반인들도 가서 그런 금융기관에 가입하셔야 가서 되는 거예요? 가입하실 수 있어요. 아, 새마을금고 가시거나 신협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인당 한 3천만 원 정도까지는 세금을 15.4%가 아니라 1.4%만 내시면 돼요. 이런 정보를 저희가 몰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알아도요. 이게 지금 말이라던가 방법이라던가 이게 너무 어려워서 맞아요, 은행 가서 맞아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어렵거든요. 저희 일반인들이 저도 포함해서 일반 서민들이 가서 그거를 은행 참가 상담하기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하셔야 되겠어요, 그분들이? 알아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되죠. 맞아요. 이제부터 이거 보면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상품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근데 이렇게 비과세 상품을 가입을 했다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상품마다 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중간에 해약하면 그거에 적용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상품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간에 돈을 빼더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상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되고 가입하실 때 여쭤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라는 걸 또 이용하시는 게 네.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네, 네. 소득공제, 세액공제. 먼저 공제란 말은 뭐예요? 공제. 공제. 그러니까 안 받는다. 뭔가 이렇게 안 떼지 받을 않아도 테니까. 되는 거. 네. 저 북한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요 가감승제라고 그랬어요. 사자성어예요? 아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산수, 가감승제. 산수예요? 네. 빼준다는 뜻이에요. 빼준다. 덜기. 예, 빼준다. 덜기. 예, 덜기 영어는 느낌이네요. 이해하기 예, 쉽겠네요. 덜어준다는 얘기예요. 소득공제는 내가 번 돈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냥 번 안 돈에서 번 거로 빼주는 해줄게. 거. 네네네. 세액공제는 빼주지 않아. 다 번 거야 당신이. 근데 맨 마지막에 세금 액수가 결정되면 거기서 빼줄게. 거기서 빼주는 거. 예. 그거를 결정짓는 기준 같은 건 있나요? 그건 국세청에서 만든 거죠,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연금료 내잖아요. 네. 그거는 소득 공제를 해줘요. 소득공제. 우리가 왜냐하면 급여에서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겠죠. 빠져나가는 건데 이거는 안 번 걸로 쳐줘요. 네네. 근데 우리가 연금저축계좌 이런 거는 세액공제예요. 아, 세액에서 빼줘요. 내가 이제 번 거긴 하니까. 예, 네. 그 세액에서 빼줘요. 어차피 보험도 들고 또 적금도 들고 투자도 하고 보통 네. 이렇게 재테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세금도 아끼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금을 아끼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상품들은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이에요.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지금부터 복습니다. 복습. 복습이에요? 예. 긴장 바짝 제일 하셔야 될 것 싫어하는 게 같아요. 복습이에요. 예, 공부를 잘하려면 복습을 잘하셔야 돼요. 연금저축계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400만 원까지 늘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면 그 16.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400만 원 1년 동안 다 넣었어. 네. 그럼 내가 나중에 결정된 세금에서 66만 원, 16.5%에 해당하는 66만 원을 당신에게 돌려주고. 이거 완전히 공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300만 원인데 이건 합산해가지고 보통 700만 원까지 돼야 돼요. 이거 퇴직연금 계좌나 혹은 개인형 IRP 계좌에 넣으시면 돼요. 두 번째로 소득공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예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랑 노란우산공제죠. 그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절세 한도가 24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내면 600만 원이 되잖아요. 네. 600만 원은 다 인정 안 해주고 최대 240만 원까지 해주는데 240만 원에 40%. 40%만 그러니까 96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빼주겠다. 그 노란우산 공제도 마찬가지로 이 소득 규모에 따라서 이 정도의 그 소득공제가 큰데 현재 만약에 자영업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가장 큰 게 뭐냐? 노란우산 공제가 세금상 제일 좋아요. 네. 오케이. 예. 딱 그다음에 여기 엔젤 투자 소득 공제는 그 벤처기업 아시죠? 벤처기업. 네네. 조그만 기업들이 이런 데에 내가 개인적으로 3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해 주면 그거를 소득 공제 해줘요. 근데 이 가입하는 방식이 사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도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나이가 네. 많으신 분들은 더더욱 어려워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걸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게 지금 문제예요. 금융을 모르고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경제적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부모님들한테 자기 지식을 쌓아서 이렇게 알려주려는 노력을 해서 금융 지식의 불평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줄이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상권 전무님 모시고 절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힘이 되는 금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무님 그리고 이성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